규모에 상관없이 일단은 그 SNS의 다양한 채널들 있잖아요. 네. 그런데 이 다양한 채널들을 실은 모든 채널을 한꺼번에 다 집중해서 공략하기에는 어떻게 보면 되게 시간과 리소스들이 많이 들잖아요. 맞아요. 네. 근데 만약에 정말 그 예산이 너무나 충분해가지고 각각의 채널을 모두 다 집중해서 하고 싶다라는 그런 뭐 대기업의 경우가 아니고서는 어느 유형에 상관없이 우리가 집중해야 되는 이제 채널이 있는 거죠. 그래서 집중하는 채널을 선정하는 게 이제 중요한데 그 선정을 하는 뭐 몇 가지 이제 기준들을 얘기해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네네. 안녕하세요. 브랜드앤피플 대표 최은희입니다. 네, 이번에 100명의 1인 기업가를 만든 SNS 퍼스널 브랜딩 비법 책을 출간하고 오늘 만나 뵙게 되어서 너무 반갑습니다. 대표님, 사실 요즘에는 SNS 채널 홍수 시대이고 모두들 하나씩 자기를 브랜딩해서 알리는 시대이잖아요. 저희가 이제 하나씩 살펴볼 건데 먼저 우리가 이제 기업도 있고요. 또 뭐 자영업자분들도 계시고 뭐 프리랜서 분들도 계시고 자기 개인적 뭐 유튜버라던가 뭐 틱토커라던가 여러 분들이 채널을 가지시면서 자기를 알리려고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그 대기업이라던가 여러 가지 이제 그 기업의 유형, 뭐 1인 기업도 있을 수 있고요. 스타트업도 있고 여러 기업들이 유형이 있는데 그 어떤 유형별로 SNS를 어떻게 활용하는 게 좋은지 이렇게 조금 우리가 정리해 볼 수 있을까요? 네, 지금 말씀하신 부분은 대기업부터 중견기업, 그쵸, 중소기업, 개인까지, 뭐 개인, 뭐 자영업까지 혹시 어떻게 보면은 채널을 각각 좀 특성을 활용할 수 있는지. 일단은요, 규모에 상관없이 일단은 그 SNS의 다양한 채널들 있잖아요. 그런데 이 다양한 채널들을 실은 모든 채널을 한꺼번에 다 집중해서 공략하기에는 어떻게 보면 되게 시간과 리소스들이 많이 들잖아요. 맞아요. 근데 만약에 정말 그 예산이 너무나 충분해가지고 각각의 채널을 모두 다 집중해서 하고 싶다라는 그런 뭐 대기업의 경우가 아니고서는 어느 유형에 상관없이 우리가 집중해야 되는 이제 채널이 있는 거죠. 그래서 집중하는 채널을 선정하는 게 이제 중요한데 그 선정을 하는 뭐 몇 가지 이제 기준들을 얘기해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먼저 선정에 있어서 첫 번째는 제일 중요한 것은 타겟 소비자. 타겟 소비자. 바로 누구가 타겟인지에 대해서 어떤 사람이 타겟이냐에 따라서 그 타겟이 가장 많이 사용하는 SNS 채널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먼저 첫 번째는 타겟이 누구냐라는 부분이고요. 두 번째는 SNS의 다양한 채널을 운영하는데 채널을 운영하는 실은 가장 최상의 목적이 있을 거예요. 그냥 막 두리뭉실해서 뭐 홍보하고 마케팅 하니까가 아니라 이 채널을 운영하는 명확한 최상의 이제 목표가 있을 거거든요. 그 목표가 무엇인지를 정의하고 그 목표에 따라서 채널을 선정하는 게 중요한 거죠. 그런데 실은 더 막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뭐 제품의 특징, 뭐 서비스의 특징 또는 기업이 가지고 있는 어떤 강점 또는 뭐 1인 기업이든 크리에이터라면 그들이 가진 이제 소양 막 이런 것까지 정말 다양한 이제 요소들이 있는데 이렇게 여러 가지를 하면은 실은 또 선택하기 힘들기 때문에 제가 오늘 알려드리는 부분은 초간단. 오늘 정말 간단하게 각각의 포인트로 여러분의 전략 채널을 선정해 보시기 바랄게요. 좋습니다.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먼저 여러 가지 채널들의 특징을 봤을 때 고객이 알아서 나를 찾아왔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나는 온라인상에 컨텐츠를 지속적으로 생산해내는데 관심 있고 그거에 대해 이제 집중하고자 한다고 하면은 블로그라는 채널을 전략 채널로 하실 것을 추천을 드리고요. 블로그. 두 번째로는 우리 제품과 서비스를 선택하는 뭔가 기준이 나의 어떤 좀 비주얼적인 요소가 작용한다 라고 하면은
그리고 나의 타겟이 여성이거나 또는 밀레니얼 세대 또는 Z세대 이렇게 이제 젊은 층일 경우는 인스타그램을 전략 채널 하실 것을 추천드리고요. 네. 그리고 세 번째는 지금은 많이 이제 좀 인기가 좀 시들긴 했는데 페이스북이라는 채널을 선택하는 또 특징이 있어요. 페이스북에는 이제 프로필이라는 개인 채널이 있는데 네. 해당 채널이 특화된 영역은 어떤 비즈니스 영역에서 사람들과 어떤 인맥을 형성하기에 효과적이거든요. 그렇죠. 네트워크가 자연스럽게 네. 이어지는. 특히 이렇게 뭔가 어떤 기업의 대표라든지 해당 분야의 전문가들과 연결되기에는 되게 최적의 또 채널이라서 네. 비즈니스 인맥을 이제 형성하고자 한다면 페이스북.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대중을 상대로 좀 영향력을 좀 높이고 싶다. 네. 그리고 이렇게 구독자 중심의 팬을 운영하고 싶다면 유튜브라는 채널을 추천을 드려요. 네네네. 좋습니다. 이제 SNS 유형별로 이렇게 좀 훑어주셨는데, 우리가 궁극적으로 SNS를 운영을 할 때 기업이든 개인이든 이런 부분들은 조금 뭐 심사숙고해서 좀 아니면 내부적으로 이런 것들은 조금 여러 가지 의견을 모아서 신중하게 접근하는 게 좋겠다. 뭐 이런 부분들도 있을까요? 고객과 그 소통의 채널이잖아요, SNS들이. 네. 그 소통의 채널 안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그건 것 같아요. 그 고객을 진심으로 대하는 게 제일 중요한 부분인데, 예를 들어서 이제 채널 안에서 사람들이 좋은 말만 하면 모르겠지만 또 사람들은 이제 기업의 소통의 창구라고 해가지고 거기에 제품과 브랜드에 대한 불만을 올릴 수도 있거든요. 그렇죠. 네. 그러면 제일 중요한 거는 그 위기를 대응할 수 있는 기업 안에 이 매뉴얼이 갖춰져 있어야 되죠. 그게 없이 이 채널을 운영하다가는 정말 이제 큰일을 겪을 수가 있거든요. 예를 들어 이제 담당자들이 그거를 가장 먼저 접하고 이거에 매뉴얼이 없다고 하면은 뭐 이렇게 잘못 답변을 할 수도 있고 또는 뭐 답변을 막 차일차일 미루면서 자기 담당이 아니라고 이제 늦춰질 수도 있고 그래서 SNS 채널 운영에 있어서는 정말 장점은 소비자와 쉽게 친해질 수 있는 통로이지만 또 한편으로는 소비자는 자신이 불만과 이런 것들을 어딘가에 토로하고 싶은데 기업과 연결될 실은 기업의 홈페이지에 올리기에는 불편하잖아요. 네. 번거로움이 있으니까. 그래서 이런 그 기업 사람들의 불만들에 대해서 우리가 정말 진심으로 어떻게 응대하고 그 사람들에 대한 불편함을 이해하고 사과할 때는 사과하고 이런 부분이 중요할 것 같아요. 그 SNS 채널 안에서 고객을 또 응대하는 가이드도 마련을 하는 게 좋겠다.